국내 승강기 시장은 뭐 저보다도 여기 계신 그 업주 대표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올해 6월 기준에서 국내 승강기가 7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매년 4만 대 신규 설치하는데 이거는 중국, 인도에서 세계 3위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3조 5천억, 이미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망 사고는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 작업에서도 12명, 교체 작업에서도 12명, 유지 관리 작업에서도 11명. 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의 수준 자체가 설치나 교체나 유지 관리 작업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뭐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승강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실이 있는 승강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최근 한 10년 동안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가 급증합니다. 이제 기계실이 존재하는 것과 기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기계실이 존재할 때는 기계실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서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기계실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타고 내려가거나 엉성한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나고 대개는 다 낮은 그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나게 되면 다 중상 이상 사망 사고로 거의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뭐 기계실이 없는 그 승강기 설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지보수 업무나 설치나 이런 것들의 위험도 자체가 급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도 기계실이 없는 그 승강기의 설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도대체가 뭐 이렇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하는 것인가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티센크루프에도 와 계신데 독일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는 저렇게 작업용 별도 비계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계실 없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오티스는 아니지만 미국의 오티스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작업용 비계, 별도 비계를 만들어서 일종의 기계실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가장 최상단에 저게 설치해서 저기에서 모든 작업을. 그러면 이제 밑에 걸리는 윈치를 통해서 케이지만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그 케이지 내에서 승강로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작업을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도 저런 작업용 비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설치 유지 보수 또는 교체 작업자들은 왜 저런 거를 쓰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 다 미쓰비시, 오티스, 티센크루프. 왜 대한민국에서는 저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작업해서 떨어지건 말건 하다가 죽건 말건 그냥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왜 저런 걸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려서 본사에다가 미국에다가 독일에다가 일본에다가 배당금을 해줄 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은 지킬 수 있도록, 죽지 않고는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정도는 보급을 해가면서, 그래야 이게 협력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공동수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이거 사용하고 있는 업체 있습니까? 여기에? 협력업체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죽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거 하는 데가 있나요? 그 3사 중에? 몇 년 전에 저희가 시범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파트너사 쪽에서 너무 작업의 절차상 번거롭고 지키기 곤란하다고 해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작업의 절차상 번거롭고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공사 납기 기간 자체가 너무 단축되어 있고 그 내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뭐 의원님 지적상 예, 맞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핀란드에서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라고 만들어진 것인데요. 다음 걸로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업장은 지금 줄에 매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봐주십시오. 저기 보면 벽면에다가 앵커볼트 쳐가지고요. 거기다가 안전대 딱 부착해가지고 작업합니다. 저 작업을 하는 중간에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어도 죽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러나 설치를 일단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작업은 정말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거의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미관상의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건설업자나 건물 만드는 데는 미관상의 이유로 또 하나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다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기에도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유지보수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가 줄 매가지고 그 작업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접 유지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업체 시켜서 하니까 유지보수업체 시켜서 하니까 그냥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 죽음을 감수하라고 작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의 본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유럽은 솔직히 말해서 다 본사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죽음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독일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일본 국민보다도 우리가 2등 국민이에요? 반성하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398%, 400%나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치하라고? 달랑달랑 그냥 줄 하나에 매달려서 작업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도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사망하면 우리는 공동수급을 했고 공동수급을 한 이상 당신네 작업자들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면탈하려고만 하시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개발 필요성은 이미 그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저렇게 확장되고 그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업무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설치 시 안전 확보도 안 되지만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작업자 안전 확보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전용 시스템 비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저런 시스템 비계에다가 더해서 작업용 케이지까지를 포함해서 세트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승강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부 작업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누가 와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지적을 했고. 예,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예, 지금 보면 이제 그 해외 사례는 이렇게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용 시스템 비계가 뭐 독일, 미국, 일본, 뭐 핀란드 할 거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뭐 그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게끔 이런 특징이 있는 시스템 비계를 개발을 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특징에 맞게 또는 우리 대한민국 그 작업자들이 또 가벼운 정도의 그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의 설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단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에게 의지를 밝혀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진행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15일 국감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적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곧바로 그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비계의 해외 사례도 같이 검토를 했고, 또 4대 엘리베이터 업체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안전 작업대, 안전 비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구성을 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본부에서 총괄하고, 연구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인증원에서 안전 인증 테스트 베드 지원을 하고 해서 상반기에 개발하고,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현장에 적용할 한국형 그런 안전 비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장하고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1단계로는 이 안전 비계를 개발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 또 긴급하게 현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거 개발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긴급 대책으로 몇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하단에 에어 매트를 긴급하게 설치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서 만약에 추락을 하더라도 사망에는 이르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추락 방지망을 다 설치한 후에 최소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공사장이 좀 현장 특수성이 있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하지 않고 개발하면 현장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 지금 금년도 내에도 현장의 지적 작업 현장에 방문을 해서 같이 현장 관계자들하고 개발을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행안부 국장님 나와 계신데, 그 행안부는 제가 보니까 약간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네.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맞습니다. 것이냐,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 부품에 대한 인증도 하고, 뭐 부품에 대한 뭐 설계 규격을 만들고 인증을 받게 해서 그게 설치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검사, 여러 가지 완성 검사, 설치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때의 위험을 통해서 일반 국민, 시민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 놓치신 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앞으로 유지보수 업무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고민을 안 하셨고, 맞습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하게 되는 실질적인 작업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약은 행안부도 행안부지만 저는 이제 뭐 공정위도 여기 나와 계시고, 또 우리 국토부 국장님도 나와 계시죠? 국토부 국장님 잠깐,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노동부의 판단은 이게 공동수급을 했든 뭘 어떻게 했든 실질적으로 원하도급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건산법을 가지고 보면, 건산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단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보시면 말은 공동수급인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제작사는 아주
아주 고층 빌딩, 정말로 그 고층에 그 뭐 속도가 아주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하는 아주 그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직접적으로 설치를 수행하지를 아니하고 다 설치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그 설치업체와의 관계가 불공정한 거래 계약인 것은 그냥 이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인데 그냥 국토부가 약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공동수급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면은 그냥 뭐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우리 질의를 해주신 그 김태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설치공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치공사건 제가 좀 보여드리면 그 멀미가 날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 뭐 나와 계신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 그 어떤 엘리베이터사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는데요. 여기 이제 A 엘리베이터사가 모 건설회사하고 체결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약입니다.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42억짜리 아주 큰 공사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사가 저기 보시면은 28개 업체, 두 번째 줄입니다. 28개 업체를 구성원으로 해서 공동수급체를 꾸린다라고 하고 원 건설사에다가 저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약정을 맺죠. 이게 5월 30일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5월 31일 날 다시 35개로 7개사가 추가가 됩니다. 협정사가 다시 추가 약정사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8개사를 삭제하고 27개사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2차 변경을 합니다. 2달 지나서 10월 25일 날 다시 3개사를 삭제하고 1개사를 추가해서 총 25개 업체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저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오티스의 경우에는 백지 계약서를 아예 백지를 주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로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티센의 경우에는 인감하고 고무인을 아예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티센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뭐 다른 업체라고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찍어서 내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고무인과 인감을 가지고 있고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추가 약정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공동수급입니까? 국장님. 이게 나도 모르는, 내가 도대체 수급업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이게 공동수급 맞습니까? 이게? 건산법에서 정하는?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불법 하도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거,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6월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불법 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록 세 번에 걸쳐서 위반한 경우에 등록 말소하고 한 번만 해도 일단 그 하도급 참여를 제한. 그 등록 말소가 설치업체입니까? 아니면은 제작업체, 기본적으로 제작업체들이 설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설치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등록 말소가 되면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게 지금은 광역단체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예. 행안부도 마찬가지죠. 유지보수도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 있죠. 그럼 광역단체에서 하나,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예, 전체적으로. 여기 등록 말소되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머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되는 도에서 또 등록 말소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전체적으로 취합돼가지고 세 번이 되면은 등록이 말소됩니다. 개별 광역단체에서 여기서 한 번, 뭐 서울에서 한 번, 경기에서 한 번, 인천에서 한 번, 세 번 이러면 전체가 등록 말소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록에 남습니다. 그 다음 거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동수급
하도급에 대한 실질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판단되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정위 예, 두 분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 예. 그 하도급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있으면 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한 내용을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정 업체가 양중업체하고 맺은 그 하도급 계약, 저희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제 기억에 현대 엘리베이터였나요? 오티스였나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중업체하고 맺은 하도급 계약에서 양중업체와 연단위 계획을 맺고 실제로는 그 양중이 다 끝난 다음에 2달 뒤에 2달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그 뭐 양중과 관련된 금액을 그 계약 금액을 주고, 실제로 만약에 그 양중과 관련된 기간을 맞추지 못했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으로 그 뭐 이행 부담금 같은 지체 보상금을 30분의 1씩 그 납부를 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불공정 행위를 담은 거래 계약서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와 뭐 양중을 하든 유지 보수를 하건 설치를 하건, 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불공정 계약 행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그 계약 행위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약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의 작성을 지도를 해주시고, 지도를 통해서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이런 업체들이 부당한 뭐랄까요, 이 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 그 설치를 하는 또는 양중을 하는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엘리베이터 사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서의 관행들과 계약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고 요 내용들을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와 나중에 시정을 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아닌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사본들을 확보를 하고 그 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하도급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에 준해서 그걸 지도를 해준다라고 하면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중에 그 결과 11월까지 이제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최대한 이제 최대한 11월 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왜 그 타워 크레인도 그 타워 크레인도 사고가 나면 보통 대형 사고가 나고 대부분 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그 뭐 국토부로도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것들을 조율을 해서 타워 크레인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만들어서 실제 올해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 이제 승강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도 많이 설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보수 업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 장관님, 이게 부처별로 다 업무가 파편처럼 파편화되어 있어서 각자가 이거는 우리 게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뭐 이렇게 그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든 나중에 뭐 소송이 들어가면 그때 정리해야지, 그렇게 하는 동안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습니다. 지금 계약의 구조 상태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하면서도 전 다른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작업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냥 안전하게 작업을 하나 보다. 좀 더 강하게 감독하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준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노동부도. 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시스템 비게 만들어도 저는 다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는 거죠.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고 살아서 돌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4사들 오셨는데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으면 그 증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매출 내고 그 많은 배당들을 다 본국에다가 내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월급을 올려줄까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실질 협력업체라고 하는 도장 내놓을 수밖에 없고 백지 계약서에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고용 현황이나 그 사람들의 상태는 한 번쯤은 배당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들과 나누려고 하는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고민하십시오. 내분 사장님들 고민하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현안 질의하겠다고 했을 때 각각의 기업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숙제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최소한 저분들 가시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나 약속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